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배열 스코어 1 해가지고 뉴 어레이 했죠. 뉴 어레이로 해서 선언만 해놓고 초기화하는 것을 따로 줬고, 여기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실수 좀 잘하는 거. 어레이라고 하는 new는 뭐냐면 객체를 생성하는 키워드가 오퍼레이터가 new예요. new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만들어주는 오퍼레이터야, 일종의. 그래서 요 어레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라 하고, 이 객체 만드는 것은 펑션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둥근 가로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초기화해 주는 것은 원래 다른 언어들하고 똑같이 저 꺽쇠 이렇게 각진 가로로 해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둥근 가로로 했을 때는 객체 선언할 때 아규먼트가 들어가듯이 해줄 때는 둥근 가로고, 안 그러면 꺽쇠 가로로 해서 표현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배열 생성자 함수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자, 어떤 배열을 내가 100개를 탁 잡을 건데 그거를 초기화했을 때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이 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주냐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펑션 make array에서 n을 줬네요. 그 다음에 this.length는 n 해서 지금 for를 보면은 요 i는 1부터 n까지, 저 n 값은 결국은 뭐냐면 몇 개의 어레이를 생성할 수 있나, 그 어레이의 사이즈 값을 넘겨준 거죠. make array, 저거는 펑션 이름인데 뭐 my array다, create array다 이름 바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코드죠. for i는 이거부터 thi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this는 가까이에 있는 이것이 this죠. 저쪽에 있는 건 대시고,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객체지향에서 좀 특별한, 말하자면 이것도 예하거예요. this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내부적으로 나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는 this예요. 그래서 이 this가 지금 보시면은 i부터 n까지 쭉 돌면서 널이라고도 있고 누리라고도 읽는데, 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데이터 값은 없어. 근데 저건 저 자체로 초기화예요. 0이라고 안 주고 널이라고 해서 값을 1부터 n까지를 초기화 시켜줬어요. 그래서 return this 하면, 이 this는 뭐냐면은 0부터 n-1까지죠. 결국 n까지네. 이것은 1부터 n까지네. 1부터 n까지 초기화가 된 배열이 리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펑션을 만들어 놓고 펑션을 부를 때는, 자, ARR은 이것은 어레이의 이름이에요. 배열의 이름이에요. new make array 10 하면은 10개를 얘가 널로 초기화해서 그 배열을 ARR로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ARR은 new하고 array하고, 만약에 저게 10개가 있다, 10개다 그러면 이거나, AR은 new하고 여기서 make array 해가지고 얼마로 줬어요? 10하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 있지. 얘는 그냥 선언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 make array에서 얘는 초기화까지 다 끝난, 얘는 진짜 바로 쓸 수 있는 좋은 어레이야. 이거는 얘는 내가 값을 초기화 시켜줘야 되는, 어떤 값이 이제 들어가서 해야 되는 어레이고, 내가 100개를 쓸 거다. 그럼 100개의 공간을 딱 확보해서 널로 해서 그 공간 확보도 미리 해놓고 초기화도 되어 있으면 아주 편안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객체로, 내장 객체, 일종의 데이터 타입으로서 지원되는 어레이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어떤 배열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그 함수로 객체를 만들어서 초기화까지 해주는 걸로 해서 어레이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어레이의 메서드예요. 아까 어레이 이름 점 랭스를 하는 것은 뭐냐면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랭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레이의 사이즈 값을 돌려주는 속성으로 아주 자주 사용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메서드들은 더 많은 메서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알아야 되는 메서드만 내가 슬라이드 3개에 걸쳐서 지금 표시를 했거든. 자, 컨캐트는 뭐냐면, 컨캐트네이트는 뭐냐면 붙이는 거죠. 배열이 있는데 어떤 배열 K1하고 K2를 합쳐가지고는 리턴을 시켜준다. 그쵸? 자, 중요한 거, 뭘 받아서 아규먼트로 리턴할 때 리턴 타입이 뭔가 펑션 볼 때 그거를 잘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펑션이지만 특별히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펑션, 이것은 메서드라고 그래요. 자, 어레이의 메서드에 컨캐트, 이것은 뭐냐면은 배열하고 배열을 한 대 붙여가지고 리턴 어레이를 해주는 형태예요.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인을 시켜주는데 아무것도 첨자가 없다 그러면은 컴마로에서 결과값을 스트링으로 넘겨주고 여기에 어떤 값이 있으면 이 분리자로 해가지고는 만들어서 넘겨주고,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얘는 요소들을 다 조인을 시켜주는데 어떤 분리자를 이용해 가지고 붙여준다. 그 다음에 리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열을 받아서 배열을 거꾸로는 뭐냐면 0번지 1번지 해가지고 9번지까지 10개가 있다. 그럼 9번지 게 앞에 그 다음에 8번지 이렇게 순서를 거꾸로 해서 배열을 리턴 시켜주는 애예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는 뭐냐면 영어로 슬라이스, 그쵸? 이렇게 자르는 게 슬라이스죠. 아규먼트가 2개예요. N1, N2가 있는데 N1 번지부터 N2 번지까지가 아니라 N1 번지부터 개수 N2 개수를 슬라이스 잘라가지고 그걸 배열로 리턴 시켜준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sor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 sort, 그쵸? 정렬시키는 거죠. 얘는 값을 비교해가지고 sort 시켜줘요. C 같은 경우에는 소트 프로그램 짜야 되고 막 힘들었지. 여기는 그냥 소트도 되고 리버스도 그냥 다 메서드 차원에서 배열을 가지고 이런 거를 하겠다 싶은 것은 다 메서드로 지원돼요. 그 다음에 toString은 뭐냐면은 배열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리턴 시켜준다는 거죠. 조인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조인은 세퍼레이터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배열 예제를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개 살펴볼 거거든요. 왜 배열 예제를 꼼꼼하게 살펴보냐면 조금 그럴싸한 프로그램을 짜려고 그러면 배열이 들어와요. 배열이 오면 배열은 꼭 세트 플레이야. for하고 같이 다녀요. 그럼 for문에서 뭐를 작업할 때 if문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배열하고 말하자면 조건문이다, 반복문이다 다 합산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짤 일이 많기 때문에 배열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지 프로그램을 코드도 간결하고 그 로직도 조금 탄탄하게 짤 수가 있어요. 지금 배열을 여러분들이 처음 하니까 같은 예제를, 같은 그 결과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 맨 처음 지금 이게 하나의 코드예요. 저기 보면 스크립트부터 슬래시 스크립트로 쭉 와야 되는데 쭉 한 화면에 한 줄로 표현이 안 되니까 잘라서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맨 첫 번째 파트 스크립트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큐멘트 라이트에 변수 사용에 해서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변수로 작업을 할 때 그 코드를 적어봤어요. 세 과목을 입력받아가지고 보여주는 코드, 아주 제일 심플한 코드인데 세 과목이 국영수야. 그래서 그 코리안 랭귀지 해서 100, 잉글리시, 매스 해서 190, 80을 지금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찍을 때도 국어, 영어, 수학 해가지고 각각의 변수를 출력해 주면 되죠. 3개 있을 때야 어레이 안 써도 돼요. 심플하게 그냥 가면 돼. 근데 이게 10개다, 100개다. 좀 골치 아프죠? 근데 3개만 있어도 당장 배열을 썼을 때 메리트 있어요. 자, 어떻게 줬냐면 나는 찍는데 첫 번째 번지는 값은 어레이의 첫 번째는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수학. 근데 출력을 할 땐 세트로 첫 번째 값 가져오면서 국어라고 하면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가져오면 앞에서 영어라고 하고 두 번째 값. 이렇게 그 타이틀도 좀 세트로 돌아갔으면 싶어. 그래서 배열 해가지고 타이틀 1, 뉴 어레이 3 해줬고, 배열 스코어 1 해가지고 뉴 어레이 3로 해서 배열을 2개를 만들어서
0번지에는 국어라고 찍어줬어. 타이틀에. 스코어 0번지에는 국어 점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출력을 해주냐면 포문에서 도큐멘트 라이트하고 타이틀을 출력을 하지요. 그 다음에 도큐멘트 라이트 스코어를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국어 찍고 그 다음에 바로 국어 점수 90을 찍게 되는 거지. 왜요? 배열 포문에서 보면 i는 0인데 i가 0이 3보다 작아요. 그러면 추루니까 포문에 들어가요. 들어가자마자 도큐멘트 라이트로 타이틀 찍고 그 다음 줄에 스코어를 찍으니까 타이틀의 0번지에는 국어가 들어있고 스코어의 0번지에는 국어 점수가 들어있으니까는 포문을 돌면서 세트로 점수하고 그 타이틀 값, 서브젝트 값을 같이 찍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라인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그냥 배열을 얘가 선언하면서 같이 초기화해버린 거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으로 주면 알아가지고 타이틀 2의 0번지, 타이틀 2의 1번지, 2번지하고 찍힐 거가 입력이 될 거고 190, 80이면 타이틀 2의 0번지, 1번지, 2번지 똑같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줬냐면은 이렇게 뉴 어레이 해가지고 어레이 객체 선언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열 타이틀 3 해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그냥 곧바로 줬어요. 스코어 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요게 자바스크립트 제일 최신, 그러니까는 이것들은 과거에도 서포트되고 이것은 자바스크립트 1.2 버전 이후에 아마 지원이 되는, 그래도 지금 1.2보다 자바스크립트 지금 버전이 몇이 최고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나중에 나온 건데 여러분들은 뭐 버전이 뭐다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한 거 쓰면 돼요. 자기가 편한 대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이게 조금 편안해 보이는데 어떤 걸 쓰나 상관은 없죠.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거에 아웃풋을 보면은 아웃풋 다 똑같죠. 변수를 썼을 때 얘는 어레이 객체 선언하고 초기화를 따로 해줬을 때 어레이 객체 뉴 어레이 하면서 초기값 같이 줬을 때 얘는 그냥 타이틀 3에 국어, 영어, 수학 스코어 3에 190, 80 해가지고 결과는 똑같아요. 이 네 가지가 똑같지만 첫 번째 것은 이제 변수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세 개의 배열을 선언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한 걸로 해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열 예제 이제 두 번째를 좀 살펴볼게요. 자, 사실은 이 정도 예제는 여러분이 이 코드 보지 않고 혼자 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주는 코드는 여러분 소스 코드는 다 여러분들 그 코드를 알고 있지만 가서 타이핑을 직접 해봐야 돼. 머릿속에 자기 로직을 가지고 해봐야지 소스를 보고 그대로 치면 당연히 그거 돌아가요 다. 쉬운 거지만 자기가 이것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테이블로 해가지고는 스타일시트에서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서 타이핑해서 에러가 났을 때 에러도 좀 잡고 그랬을 때 이게 프로그램 그 실력이 느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고 실습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거 문제가 뭐더라 그 문제만 가지고 직접 코딩을 해보는 거 그 훈련을 좀 해보세요. 자, 세 과목을 가지고 평균과 총점을 구해요. 사실은 나는 이렇게 안 짜고 에버리지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서는 빠져 있지만 학점 구하는 거 다 펑션을 따로 만들겠죠. 근데 여러분한테 가장 좀 심플한 형태로 어레이를 보여주려고 그냥 펑션이고 뭐고 다 빼고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스코어 뉴 어레이 3 했어요. 자, 어레이 그러면 3개의 객체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의 객체를 어떻게 받았냐면 파스 int 프롬프트 해서 얘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해석이 돼요. 얘는 프롬프트로 해서 값을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한 값을 파스 int로 정수로 바꾼 다음에 for i가 0이면 스코어 0에다 집어넣어주고 i 증가시켜서 스코어 1에다가 또
프롬프트로 입력을 받아서 파스 INT에서 넘겨주고 스코어 2 해가지고 넘겨주고 스코어 0, 스코어 1, 스코어 2 세 개의 값을 입력을 받지요. 외부로부터. 정수 파스 INT 안 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파스 INT를 치면 내가 123이라고 입력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1, 2, 3이라고 얘는 스트링 값으로 배열에 들어갈 거고 만약에 그 다음에 인풋이 들어온 100하고 얘를 연산했다고 하면은 이 값은 뭐가 되냐면은 323이 되는 게 아니라 1, 2, 3, 1 빵빵이 돼요. 여러분 하다 보면 이런 마이너스나 곱하기는 좀 나오던데 왜 더하기는 왜 유독 안 나오냐고. 왜 그러냐면 이 더하기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내부적으로 얘가 너무 똑똑한 거야. 과거의 언어에서는 더하기는 에디션만 했어요. 넘버에 대해서 에디션만 한 게 더하기인데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와가지고 이 플러스는 뭐냐면 얘가 스트링이네. 그러면은 스트링은 컨캐트네이트를 시켜줘야지. 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스프링이라는 글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하기를 했을 때 스프링하고 100이라고 컨캐트네이트를 시켜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숫자 값이다. 그러면 이게 숫자 값이다. 그럴 때는 이 플러스는 연산을 제대로 하겠죠. 이해돼요? 왜 그러냐면 이 플러스 노테이션이 이 오퍼레이터가 두 가지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지수가 딱 한 가지야. 그럼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면 편안한데 에러도 없고 편안하지만 어때? 스트링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컨캐티네이트를 갖다가 시킬 수 있는 그런 연산까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똑똑하게 잘 써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은 값을 입력을 받았을 때 내가 숫자로 돌아가겠다. 그럼 일단은 파스 INT 그냥 쓰세요. 그러면 실수가 안 나요. 어떤 경우에 빼기 곱하기만 한다 했을 때는 안 해도 에러 없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하나라도 예외가 나왔을 때 그거 핸들링이 안 되면 그 프로그램은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라도 발레가 있으면 그거는 그 하나의 액션으로 걔는 존재하지 않잖아. 모든 게 참일 때 그 문장이 맞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다룰 때는 파스 INT를 해주면은 좋아요. 자, 그랬고 그래서 토탈 에버리지 이렇게 값을 줬어. 그리고 포뮬에서 배열 i는 0이고 i는 스코어 점 랭스로 줬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값이 3개니까 이 3으로 주는 거하고 스코어 점 랭스로 주는 거하고 이게 더 간단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순간적으로. 근데 이게 훨씬 좋아요. 왜 그래?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어레이에서 어레이가 갑자기 바뀌어서 어레이가 100으로 됐어요. 그러면 스코어 점 랭스로 프로그램을 군데군데 짠 것은 내가 이 값을 고칠 필요가 없어. 어레이가 바뀌면은 그 어레이 객체의 속성 랭스가 알아가지고 다 사이즈 값을 바꿔줘요. 근데 내가 3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러면 찾아다니면서 다 3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10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꿨다. 그러면 그거는 에러가 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배열 객체의 속성에 특히 랭스 값을 이런 for 루프 쓸 때는 자꾸 쓰는 거를 맨 처음에 이게 조금 이게 더 귀찮아. 글씨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그냥 내가 어차피 10개고 3개고 알고 있으니까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프로그램을 아주 길게 어레이를 자주 핸들링 하려고 할 때는 훨씬 편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score.length까지 그 전까지 랭스는 뭐냐면 3을 넘겨받아요. 뉴 어레이가 3이니까. 근데 첨자는 0부터 시작하니까 0번지, 1번지, 2번지까지기 때문에 스코어 랭스 그 체크하는 거에다 이퀄 넣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 어레이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값을 가져오게 되니까 그건 아주 문제가 돼. 그래서 찍고 있죠, 스코어가. 그 다음에 에버리지에 지금 보면 이때도 보세요. 토탈하고 스코어.랭스야. 여러분 지난번에 그 평균 구할 때 2로 나눠라 3으로 나눠라 여러분이 그랬을 거라고 아규먼트 넘겨줄 때도 여러분이 숫자를 세가지고 그걸 줬지만은 이제는 뭐냐면 어떤 값이 있으면 그 배열하고 배열의 랭스만 넘겨주면 배열만 넘겨주면 그 랭스만큼 자기가 알아서 나눠주면 되지요. 그래서 에버리지가 이 위에 포문에서 토탈 값을 쭉 배열을 트래버스 하면서
합산을 해서 토탈 변수의 전체 값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입력받은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 토탈을 갖다 스코어.랭스로 나눠주죠. 그럼 에버리지가 돼요. 그러면 요거는 한번 그러면 수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어레이 두 번째였나요? 아닌가? 세 번째였나? 자, 이거는 첫 번째 과목의 점수 그랬어요. 100점이고 그 다음에 90점이고 그 다음에 80점이에요. 그랬더니 100점, 90점, 80점이니까 이렇게 맞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과제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다 그걸 과제로 줬어. 이렇게 변수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짰던 것을 배열로 바꾸고 다 모든 거 펑션으로 에버리지를 구하거나 또는 학점을 구하는 것을 다 펑션으로 바꿔가지고 또 인풋은 프롬프트로 해가지고 입력을 받는 걸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지난 시간에 짰던 것을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배열 예제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배열 스코어 해서 50, 88, 99, 77, 66, 90 하니까 6개의 사이즈 6인 지금 스코어 변수가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저 배열이 있는데 스코어 배열에서 가장 큰 값이 뭐고 가장 작은 값이 뭔가를 체크하는 일종의 알고리즘. 알고리즘하고 펑션하고는 약간 좀 달라. 어떤 반복적인 작업을 할 것을 모듈화 시켜가지고 따로 분리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게 펑션이에요. 펑션은 일종의 모듈화 시키는데 필요한 개념으로 펑션이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거, 말하자면 스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값이 차곡차곡 접시 쌓이듯이 쌓여서 위에 거부터 하나씩 가져온다. 또는 어떤 큐라고 하면은 쭉 화장실에 줄을 서면은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맨 먼저 들어가면 화나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씩 차곡차곡 들어가는 곳이 first in이 first output이 되는 게 큐의 구조고,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last in이 first output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딱 어떤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게 펑션하고는 다른 이런 게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게 알고리즘이야. 자, 뭐가 있는데 어떤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가장 최대값을 구한다. 최소값을 구한다. 물론 펑션으로 구현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본다면, 자, 최대값을 구하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 놓는 게 좋아. 자, 배열이 있는데 그 배열의 값을 보고서 최대값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변수에다 어떤 값을 하나 탁 집어넣어 놓고 그 변수의 값하고 비교를 해서 배열에 있는 값이 하나씩 비교되면서 큰 값이 나왔을 때 변수에다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배열을 다 돌고 나면은 가장 큰 값이 그 변수에 들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하나 변수의 값을 저장 맥스에다 해주는데 저 맥스에다가 큰 값을 줘야지 하고 딱 100을 줬다, 1000을 줬다. 그러면 얘가 루프를 돌아도 다 100보다 작으니까 언제나 맥스는 100이 나오죠.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려고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맥스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얘가 가장 작은 값이에요. 그러면은 저 배열의 0번지를 딱 갔을 때 50은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첫 번째 번지에 있던 스코어 제로가 맥스에 저장돼서 맥스는 50으로 치환되겠죠. 이렇게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딱 초기값으로 넣어줘요. 그래야지 얘가 최소값이 작은 값이 나오면 이게 작네 하고 최대값을 첫 번째 데이터가 치환하게. 안 그러면은 이제 또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은 배열의 첫 번째 값을 초기 값으로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권하고 싶은 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범주에 있는 것보다 더 작은 값을 맥스 변수에 넣어주고 가장 큰 값, 그보다 조금 더 큰 거 말하자면 그런 것을 민 변수에 넣어주게 되면은 에러 없이 돌아가요. 그래서 루프를 쭉 돌면서 지금 맥스에 있는 값보다 큰 값이 나오면 그 어레이의 값에 있는 값을 교환을 해준다. 또 최소값으로 교환해준다. 그런 루틴을 지금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가 뭐라는 거 설명 간단하긴 했어요. 이벤트,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 이벤트 많지. 누군가 태어나고 죽고
돌이 되고 생일이 되고 환갑이 되고 진갑이 되고 다 이벤트예요. 그러면 지구상에 1초도 이벤트가 없는 순간은 없어. 근데 우리가 그거 다 참가 안 하죠. 왜요? 나는 내 객체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이벤트만 알고 있어요. 아, 오늘이 제사구나. 아, 누가 지금 생일이구나. 우리 가족에 관계되는 거. 내가 아는 사람 친구. 이거를 이벤트의 범주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윈도우도 보게 되면 바탕화면을 여러분이 딱 OS를 윈도우를 켰어요. 그럼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는데 마우스로 움직이며 마우스 무브라고 하는 이벤트가 수없이 날아가지만 OS가 그거 다 참견하다가는 아무 일도 못해. 얘는 뭐냐면 패스예요. 근데 아이콘에 와가지고 클릭을 했거나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했다. 그 이벤트는 처리되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어. 그게 바로 이벤트 핸들러예요. 그래서 클릭은 뭐냐면 이 아이콘을 셀렉션 한다는 거고, 더블 클릭은 이 아이콘을 익스큐션 하겠다는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 핸들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폼을 가지고 여러분 할 거라고, 폼 속에 어떤 객체들, 텍스트 박스다, 뭐 버튼이다, 이런 객체들을 만들어 놓고 그 객체들의 어떤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것을 그 이벤트 핸들러 프로그램을 결국 짜게 될 거야. 그건 뭐야? 펑션이죠. 자, 그래서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의 종류. 자, 객체 지향의 객체는 다 독특한 객체의 프로퍼티하고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폼도 보게 되면 폼 객체 중에 텍스트 박스는 글자를 쓸 수 있고, 텍스트 에어리어를 여러 라인을 쓸 수가 있고, 버튼은 눌릴 수가 있고, 이런 많은 객체들의 특성이 있어. 거기에 여러분들이 펑션을 연결시켜 놓으면 그게 이벤트 핸들러가 돼요. 근데 그냥 펑션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 펑션 이름 앞에 on이라고 붙여놔. 이 on은 뭐냐면은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수행되는 이벤트 핸들러는 on 클릭으로. 그래서 과거 넷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대문자로 써졌거든. 그리고 익스플로러를 이렇게 소문자로 해서 했었는데, 과거에는, 요새는 소문자로 쓰나 대문자로 쓰나 다 대부분 수행이 돼요. 그리고 각 객체는 이렇게 자기의 이벤트가 뭔지 알아. 텍스트는 포커스가 왔구나, 글자가 지금 바뀌었구나. 포커스가 오면 on 포커스로 해서 해결을 봐야 되고, 글자가 바뀌었으면 on 체인지로 해야 되고, 그 포커스를 벗어났을 때는 on 블러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교재나 뭐 아니면은 실습을 하다가 프로그램 짜다가 모르면은 그냥 구글이나 다음이나 가가지고 그냥 자바스크립트에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 처리 이러면은 쭉 이런 이벤트들을 보여줘요. 근데 자주 쓰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벤트를 해놨고, 또 이벤트 핸들러를 지금 했는데, 어볼트라고 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려고 한다. 그건 어볼트예요. 블러라고 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려고 하면 언블러예요. 근데 이 블러라고 하는 이벤트는 버튼이나 체크박스 이런 애들이 그 이벤트를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객체가 모든 이벤트를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각 객체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 이벤트를 여러분이 처리하려고 하면 on 이벤트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클릭이다, 더블 클릭이다. 클릭이 버튼만 클릭이 됐느냐? 아니에요. 도큐멘트에도 클릭이 갈 수가 있고, 체크박스도 여러분 클릭하죠. 링크도 클릭하면 어딘가로 따라가죠. 라디오도 클릭할 수 있죠. 리셋도 클릭하면서 서브밋도 클릭할 수 있어요. 그렇지? 클릭, 그렇죠? 그러면은 클릭인데 텍스트 박스에서 내가 탁 눌렀다. 그럼 텍스트 박스에서 안 되느냐? 아니에요. 텍스트 박스에도 on 클릭으로 해서 처리해도 돼요. 근데 주로 텍스트 박스에서는 on 포커스라던가 그 다음에 on change라던가 이렇게 해서 처리를 보통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항목을 하나씩 다 보는 거는 이건 머릿속에 인풋이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체크해 가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탁 띄웠어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웹 브라우저를 띄웠다는 것은 여기 윈도우에 여기에 탁 문서가 로드 되는 거야. 적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드 될 때 이벤트는 언로드라고 해서 얼러트로 해서 안녕하세요, 웰컴 이런 거 띄워줄 수 있겠죠. 내가 이 웹브라우저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적재했던 것을 다시 내려놓는 것은 언로드예요. 이 언로드를 수행하는 것은 언로드 이벤트 핸들러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에 대해서 블러가 뭔가 영어로 블러는 뿌옇게 되고 무디고 이런 게 블러인데 맞아요. 다 영어 의미로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텍스트 박스가 있어요. 여기에 마우스 꽉 누르면 이것은 언포커스 이벤트 돼요. 글자가 바뀌면 언체인지 돼요. 근데 이걸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얘는 언블러의 이벤트가 발생되는 거예요. 언블러라는 거 하는 것은 지금 있던 포커스에서 빠져나가는 거.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뭐 이런 건 좀 쉽지. 클릭, 더블 클릭, 마우스 오버, 마우스 아웃 같은 거. 자, 그런데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웹브라우저의 내장 객체를 보면 최상위에는 윈도우 객체가 있어요. 여러분이 얼러트라고 띄우려고 했으면 사실은 윈도우.얼러트하고 줬어야 돼. 근데 디폴트로 윈도우니까 그냥 여러분들 수행이 된 거예요. 윈도우 밑에는 도큐멘트가 있고 히스토리, 로케이션, 프레임스가 있어. 그거 어떻게 해오냐고요? 윈도우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윈도우는 보면은 자, 여기에 도큐멘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백월드 파우더 이거는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지. 주소 적을 수 있으니까 로케이션이 된다는 거고 여기 화면 하나는 프레임이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어디에 들냐면 윈도우에 들어있어요. 근데 특별히 도큐멘트 영역을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링크 앵커도 걸려있고 이미지도 오고 또 폼도 오게 되고 다 이것은 도큐멘트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어떤 폼을 보게 되면 여기에 텍스트 박스냐 버튼이냐 리셋이냐 이런 것들이 오게 되겠죠. 자, 그랬고 어떤 이벤트가 탁 발생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대장한테 가야 돼요. 우리는 뭐냐면은 대장한테 가기 전에 아랫단계에서 반장한테 얘기하고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뭐 이렇게 식으로 이제 중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맨 꼭대기로 가요. 윈도우서부터 쭉 이벤트가 타고 내려와요. 경로가. 그래서 이 예제를 살펴보면 자, 이 예제가 여러분들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예제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나 띄웠더니 뭐 있어요? 웰컴 투 이벤트 월드라고 되어 있지. 언로드 지금 수행한 거예요. 로드 됐을 때 언로드로 이벤트 핸들을 한 거예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지나가야 돼. 마우스 오버인데 여기 딱 들어갔다 하면 마우스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 You did 마우스 오버 해놨어요. 여기 들어갈 때는 아무 소리 안 해. 밖으로 빠져나오면 얘는 빠져나갔다고 해줘요. 들어올 때는 마우스 오버 이벤트고 나갈 때는 마우스 아웃 이벤트야. 그 다음에 여기는 클릭하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더블 클릭을 했을 때는 더블 클릭했다는 이벤트. 많은 이벤트가 있지만 처리해라 하고 약속된 것만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는 이거 눌러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만 클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봐요. 여기에 내가 마우스를 포커스를 딱 뒀어요. 그랬더니 배경색 내가 바꿨어요. 텍스트 박스에. 여기에 글씨를 내가 쓸게요. A라고 썼을 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밖으로 블러가 됐을 때는 딱 어떠냐 배경색을 핑크로 바꿨죠. 어렵다. 그쵸? 오늘 이벤트에 대해서 잘 개념을 잡아야지 이벤트 프로그램을 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스 코드를 간단히 이제 보게 되면은 테이블 속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텍스트 박스 2개, 버튼 하나.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TD예요. 이 TD에 들어왔을 때 여기 보시면 TD예요. 이 TD의 마우스, 이 테이블 데이터에 마우스 오버가 됐을 때 내가 뭐 했냐면 얼러트로 You did 마우스 오버라고 써줬단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 우리가 어떤 이벤트인지 대충 안단 말이야. 클릭이냐, 안에 들어가서 포커스냐, 포커스를 벗어나면 블러냐, 값이 바뀌면 체인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릴까봐 되도록이면 좀 스타일을 살짝 껴주고 지금 프로그램에 자바스크립트하고 결국 폼하고 사실은 이제 이 스타일 언제나 올 수 있어요. 인라인
헤드 부분이 왜 없어요? 맨 윗라인에 자리가 모자라서 HTML하고 타이틀, 헤드, 타이틀, 슬래시 헤드. 헤드 부분에 스크립트가 안 들어갔다. 아무 상관없죠. 스타일이나 스크립트나 아무 데나 오고 싶은데 올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모든 스크립트의 펑션 같은 것은 그 펑션이 존재해야지 콜을 하면 좋기 때문에 헤드 부분에다 갖다 놓으면은 바디 수행 전에 헤드가 수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스타일이고 그렇게 짜면 좋아요. 권장 사항이야, 레커멘드야. 근데 바디에 들어와도 되지만 펑션 같은 것들은 대부분 헤드 속에다가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헤드만 있어야 된다, 아니야. 일반적으로 전체 도큐멘트에 걸쳐서 수행되는 펑션은 헤드 부분에 갖다 놓고 도큐멘트 라이트로 이제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은 바디 부분에서 스크립트 슬래시 스크립트에다가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뭘 살펴봤냐면 오늘 중요한 것은 어레이 객체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 이렇게 살펴봤어요. 네. 오늘 충분히 해와야지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이제 이벤트가 아주 복잡해져. 화면이 화려해져요. 레이어 들어오고 이벤트가 막 들어올 텐데 이게 안 되어 있다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벤트에 참가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이 과제, 이번 과제는 나한테 제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대부분 똑같은 프로그램 코드를 내가 포워딩 시켜줘야 돼. 이거 잘못됐고 그렇게 되게.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자증까지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9시, 10시에 내가 해답을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자기가 짠 거하고 맞춰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번 주에는 내가 과제를 안 받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과제를 한번 받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과제 낸 것도 내가 제대로 과제를 받았나 여러분하고 좀 체크를 할 거거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한테 과제를 내지 마시고 과제가 바로 이게 지금 시험 모의고사야.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안 하면 다음 주 수업도 그러고 시험 볼 때 문제 읽는데 지장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 정도 아래로는 문제를 안 낼 거거든. 기말고사는 사실은 간단해. 어레이 펑션, 그 다음에 데이트 객체 있죠. 연월일 10운째 가져온 정도로 더 안 벗어나게 수업을 할 거고 그래서 하여간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제출하지 말라는 거.